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좀 지수가 올랐죠? 올랐는데 지난주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콜이 좀 시원스럽게 뚫렸어요. 물론 자, 이 움직임을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면 ELW는 안전하면서도 버틸 때는 버텨야 됩니다. 이번 당월물이 시작되고 나서 초반에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부터 그 대신 그 이후부터는 자금을 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지수가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콜이 나왔습니다. 뭐 콜이 터졌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200%짜리 나왔지만 그건 싼 거. 근데 아주 싼 것들은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 이외에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올 때는 비중을 팍팍 실긴 하지만 지금은 차월로도 아직은 실을 때가 아니에요. 물론 오늘 당월물 대비 차월물은 자 비중을 다시 늘려서 들어갔죠. 여러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자 내일 지수가 오르던 어쩌던 만기 주간입니다. 내일 오르지 않아 버리면 차월물도 물량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는 줄여야지 돼요. 오른 차월물도. 그럼 내일 아침에 오르면 당월물 안 되죠. 차월을 한 호가 낮춰서 들어가면 되겠지만 자 물론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면서 매수해야죠. 지수가 오르면. 하지만 자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목요일 날 만약에 등락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 장 후반이 바로 자금을 엄청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월요일이 자, 지수가 오를 수 있는 구간이에요. 바로 오늘 5년물 채권 발행이 있었습니다. 물론 5년물 채권뿐만이 아니에요. 9시 40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채권 발행이 있었어요. 즉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 제공이 있었고 즉 채권은 가격이 싸지는 거죠. 여기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빠지는 건데 이때 환율이 평가절상이 돼야 되겠죠. 자, 물론 환율은 평가절상이었습니다. 마이너스라는 거죠. 지난주보다 덜 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움직임이 나왔지만 자, 이것도 이번 주 목요일까지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자, 만약에 회수가 덜 됐어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회수할 수 있는 기회와 더 큰 수익 그리고 지금 손실이 나셨던 분들도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 ELW 하시면서 약간의 마이너스 20에 덜덜덜덜 떨어서는 안 되겠죠. 그 이유는 그 마이너스 20에서 확대되지 않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수익이 날 때는 플러스 200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만큼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페이지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목요일까지가 가장 여러분들께서 자금 운영을 한다 그러면 주의해야 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속 시원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첫 페이지인데요. 이번 주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기본 물량 금액에 대한 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째 주, 자 이거 금요일부터 시작되지만 걔는 빼야 돼요. 금요일 날. 자 그리고 왜냐면 목요일이 만기였으니까 둘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목요일이 만기입니다. 자 이렇게 등락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금요일부터 요때까지 딱 해서 수요일까지 해서 100% 정도의 수익이 당연히 이거 수익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부터 수익이니까 더 벌어서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익이 아니에요. 콜백, 풋백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이게 수익. 하지만 목요일 날 우리는 자 어찌됐건 30이었어요. 곱하기 3이겠죠. 그러면 곱하기 3. 자 쉽게 곱하기 3이라는 건 기본 물량을 콜백, 풋백으로 잡았다 그러면 300, 300이에요. 자,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작업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300, 300이면 600, 100이면 200을 회수가 된 거예요. 이거 수익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수익금이기 때문에 원금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금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 자금을 넣지 않아야 되는 구간이 등락이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지만 넣으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 어느 정도의 원금 회수가 자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고 이거는 자 부인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이 사이에 오늘까지 원금 회수가 덜 됐다. 이 얘기는 하나예요. 딱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이후로 100% 이후로
자금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100%가 회수가 되지 않았다는 건 하나예요. 자, 자금을 적게, 자, 비중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 자, 목요일 날부터 시작을 만기일 날 등락이 나왔지 않았어요. 즉, 콜과 풋을 합친 게 플러스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살짝의 마이너스 7%, 어떤 건 플러스 2%, 요 정도였어요. 그러면 만기 주간 내 등락이 없고 목요일 날도 뭐 오르는 쪽이 있었고 빠진 쪽이 있었지만 오르는 쪽과 빠진 쪽의 합성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등락이 만기 주간에 없었던 거예요. 레버리지는 롤오버가 됩니다. 요게 이게 레버리지가 롤오버가 무슨 말? 등락이 나오지 않은 횡보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세게 나온다고요. 당연히 목요일 날 기본 물량이 10이다. 그러면 30씩. 자,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평소 같으면 50을 다 잡아버리고 합니다. 이날처럼 안 좋은 날이 없으니까요. 자, 당연히 금요일, 월, 화, 수 해서 회수가 100 됐어요. 근데 이후로 계속 회수가 이때 100이 안 됐다는 건 목요일 날 내일 잡아야지 하면서 금요일 날 자금이 적게 금요일 날 아침에 들어간 거예요. 목요일 날 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 화, 수 해서 자금이 회수가 됐는데 그 이후로 회수가 안 됐다. 또 안 됐다. 더 늘어났다. 그러면 그 이후로 더 갈 것이야. 해서 자금을 늘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오늘 이 바로 월, 화, 수, 목입니다. 만기 주간이에요. 이날 어느 정도 자 지난번에 100% 회수를 했어도 자금이 좀 늘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80%로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20%가 자금이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20%에 대한 자금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결국 100%지만 이때 100만 원이라면 지금 회수한 자금은 자 늘었기 때문에 140만 원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하지만 회수가 됐습니다. 그만큼 회수가. 그러면 남아있는 자금이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바로 수익금이에요. 이 수익금이 이제 오늘부터 등락이 나오면 어떤 거는 자 당연히 플러스에서 그러면 매도를 해버리셔야지 돼요. 그거는. 하지만 어떤 콜들은 저가요. 원금을 회수를 했어도 자 저가 콜들은 오늘 뭐 한 20원짜리가 예를 들면 60원이 됐다. 근데 내 평균 단가가 자 150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자, 요 콜에 대해서는 회수가 안 들어갔지만 이미 원금 회수는 되어진 거예요. 이건 수익금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수익금 정도는 자, 매도를 하기보다는 자, 매도는 해야죠. 차월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월로. 즉 지금 7월 만기가 아닌 8월 만기로 자, 8월 만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8월 만기로 들어갔습니다. 지난주부터 롤오버를 해서 자, 롤오버를 해서 8월 만기로 들어갔지만 자, 오늘은 물량을 올라간 차월도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아침부터 더 싼 거, 더 싼 거, 더 싼 거로 들어가서 수익이 확대가 됐지만 지금은 자, 매도가 되어진 상태예요. 왜냐하면 만기 주간입니다. 차월도 마찬가지로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자, 내일 등락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좀 저가 콜을 물론 이 저가 콜 당월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월이 여기서 들어갔다가 대박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도 싸진 거 5원짜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5원 갖고 있어요. 5원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넣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부터 넣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당월은 자, 안 되고 차월을 차라리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차월이 수익이 한 500%가 정말 낮다. 매도해야지 돼요. 내일부터 쪼그라집니다. 모레부터. 자, 수요일도 또 등락이 조금 나왔어요. 그러면 수익이 있다. 그럼 매도해야 되겠죠. 근데 잡았어요. 내일 고를 등락이 조금 나왔다 말아서 수익이 안 났습니다. 그대로 두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높은 차월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레버리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수요일도 목요일 날도 끝난다. 그럼 목요일 날 후반에 다 잡아버리는 거죠. 자, 뒤도 볼 것도 없습니다. 2주 동안의 등락임이 없는 상태에서 원금 회수는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세요? 등락이 나오면 오히려 할 말이 없어요. 수익 난 대로 매도해버려야지 되죠. 근데 등락이 나오면 더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유는 많아지는 거. 그 사이에 조금 벌겠다고 단타를 들어가거나 안 되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돼요. 아무것도. 평단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어차피 200원짜리가
자, 50원이 됐다. 여기서 평단을 60원 안 돼요. 70원 안 돼요. 자, 200원짜리 직접적으로 잡으셔야지 돼요. 얘는 작은 등락에도 움직여요. 하지만 얘를 더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선 높은 걸로 한 단계 낮춰서 얘가 수익이 되면 안 난다. 그러면 바로 푸시예요. 기껏 넣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얘에 대한 헤지가 풋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쪽 높은 풋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내일도 등락이 나온다. 그러면 차월은 매도를 하십시오. 또 내일도 등락이 나온다. 그러면 차월콜을 또 사세요. 매도하세요. 근데 등락이 엄청 커버렸다. 그러면 다 매도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서 목요일 날 물론 등락이 나오면 차월까지도 전량, 당월도 다 휴지 조각이 되니까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5원짜리가 두 개가 있는데 얘가 올랐어요. 그래서 35원 요건 65원. 근데 내 평단가는 요건 다 수익이고 플러스예요. 근데 이미 원금을 회수가 다 되고 플러스로 끝났어요. 플러스로 끝난 상태에서 요거 두 개가 이미 감사해놨지만 자,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지만 또 ELW 하다 보면 이런 고집을 부리실 수 있습니다. 자, 얘는 평단이 150원이고 얘는 200원 애착이 막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랐을 땐 매도를 해서 차월로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 있고 아닌 구간이 있죠. 5원짜리 정도가 움직여갖고 5원이 움직여갖고 4, 50원이 돼버린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안 됩니다. 차월로 수익도. 자, 만기일 날은 목요일 만기일에는 자, 그대로 다 매도해 버리셔야지 돼요. 이 정도의 레버리지가 나왔다. 아주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금요일 정도부터도 풀이를 빼기 시작합니다. 많이 올라간 만큼. 자, 그래서 반드시 이번 주는 내일 등락이 나와서 콜을 샀는데 등락이 나온다. 아주 쉬워요. 매도하세요. 근데 내가 콜을 200원에 샀는데 올라가다가 말고 떨어져요. 근데 이건 당연히 차월입니다. 그러면 매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 풋을 사드려야 됩니다. 200원짜리. 또 수요일 날도 이거 어떻게? 자,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엔 수요일은 거래를 안 하셔야 되겠죠? 자, 물렸기 때문에. 근데 바로 얘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등락이 그러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팔렸기 때문에. 하지만 해지를 잡으셔야지 풋을 잡지 않고 콜만 잡아서 비나이다 했을 경우에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 그때는 풋으로 나와버려요. 자, 바로 자, 이렇게 등락이 없다. 수요일도 없고 목요일 날까지 없었다. 그러면 그때는 자, 여러분이 가진 기본 물량을 정말 전체를 콜과 풋을 종가 전에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자, 금요일날 등락이 안 나서 얘가 풀이가 축소가 돼 봤답니다. 등락이 안 나오면 풀이 축소가 심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등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자, 지난주, 그 지난주, 자, 이번 만기 주간까지 등락이 안 나와서 엄청난 레버리지가 바로 차월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등락이 나오는 순간 엄청 세게 나와버립니다. 자, ELW는요. 12개월 맨날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부리지 않으면 욕심부리지 않는다는 게 이번 달 같은 경우에요. 수익 나고서 기본 물량을 원금을 회수하고 나서 절대로 수익금이 아니에요. 걔는 원금이지.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집어넣기 때문에 원금을 매도하고 나서는 매수하고 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ELW를 상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지금 있는 쪼그라든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수가 중요한 거예요. 자, 회수를 콜 100, 풋 100으로 해서 200을 회수를 해나가는데 지금 150이에요. 근데 여기 남아있는 자금이 자, 이거는 회수라는 건 이달 시작하면서예요. 이달 물론 증거금까지 1,500만 원 주식 포함 시작을 하지만 200만 원으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200이 일단 회수가 돼서 여기 20밖에 없어요. 얘가 더 쪼그라들든 말든 200은 회수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일단 이것만 회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증락을 하지만 자금이 들어가도 요 자금은 절대로 집어넣어서 안 됩니다. 자, ELW는 우연히 등락이 나오는 거지 무슨 비나이다 해서 생장에서 등락이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단지 12개월 중에 이런 레버리지를 봤을 때 어느 때 등락이 크잖아요. 4개월에서 정말 500% 이상은 나옵니다. 자,
거의 500% 이상이 나올 때가 많고 이때가 100에서 한 200%, 이때가 이번 달처럼 원금이나 혹시 약간의 20-30%의 손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20-30% 손실이 주식하고는 틀립니다. 벌 때 몇백 %가 버는데 근데 여기서 잘못하는 이유가 요 20-30%를 아끼기 위해서 자금을 더 넣으면 안 돼요. 요거라도 유지를 하셔야지 돼요. 사실 500%만 나올까요? 더 나올 때는 자, 이번에도 막 더 세게 나오지만 중요한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1년 기점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건 매달 똑같은 자금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때는 100만 원, 어느 때는 1000만 원, 어느 때는 100만 원.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예요. 자, 파생은 특히 ELW는 양매수기 때문에 수익이 납니다. 그 수익을 500% 이상 수익이 났다 그러면 증거금 포함 1,500만 원이 됐고 자, 자금을 500만 원씩 하셨다 그러면 500% 수익이 났다 그러면 줄여야죠. 자, 왜 많이 났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많이 났으니까 그 다음 달 등락은 레버리지가 축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럴 땐 200만. 근데 여러분 500% 수익 나오면 500으로 하시던 분이 단번에 2천만 원 주식까지 팔아서 등락이 안 나와버리죠. 자, 수익이 났다. 행복하다. 그러면 물량을 줄이는 거예요. 자, 이거 파생입니다. 그리고 등락이 나오지 않았다. 원금에서 요거만에 자, 차월로 해야 됩니다. 차월이 거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ELW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께서 근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 남아있는 계좌 있는 계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수되는 자금을 회수 자금만 보셔야 됩니다. 회수가 자 조금 올랐다 평소 같으면 아이 그까짓 것 하지만 회수가 되고 있는데 200을 투자했는데 185만 원이에요. 올라가는 쪽을 당연히 자 이거 남아있는 수익금이에요. 물론 어느 때 수익금이 자 막 200만 원이었는데 원금 회수하고 나서 쪼그라들어요. 이게 파생이에요. 원금은 지켰고 이러다가 쪼그라들어서 120 막 기가 막혀요. 자 200을 회수했는데 이게 빵 터져버리면 이게 쪼그라들었다는 건 자 많이 회수가 아니라 원금 회수 정도의 한 100% 정도인데 쪼그라들었다는 건 레버리지가 이미 자 프리미엄이 이미 축소가 돼서 레버리지가 이제 확대되는 구간인데 만기가 다가오면 이게 튀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큰 장에서 다 보시면 콜풋이 횡보를 해서 마이너스다가 콜로 가거나 풋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횡보장에서 양풀이가 축소가 아무것도 등락이 별로 없었는데 양풀이가 축소가 되다가 자, 콜도 빠지고 그러다가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할 때 더 세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알고 얘가 풀이를 축소하냐고요. 뭔가 모멘텀이 있어서 지수가 출렁출렁 지금도 이루어져야 되는 구간에 즉 코로나든 뭐든 그리고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하향하고 나라별로 이런 구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요. 즉 안전자산이 아닌 주식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주식가 올라가는데 우리도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때 터졌을 때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가게 된다고요. 채권으로도 들어가지 않아요. 국채로도. 그러면 이게 바로 엄청난 풋, 대형 풋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자 요거 코로나든 뭐든 또 경기가 뭐 좋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다려서 대형 풋을 하나 자 기대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풋만 잡으면 안 됩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바로 추경도 하는 거예요. 이 추경이 제대로 잘 되면 채권에서부터 자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 여러분 채권이 주식에 비할 수가 없이 더 엄청나게 경기가 안 좋다고 막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을 올리는 건 경기가 안 좋아서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게 아니라 채권으로 돈을 공급을 하는 거죠. 유동성을. 그게 일부 주식시장이 채권은 많아지니까 그래서 오늘 5년물이 발행이 돼요. 5년물이. 발행이 선매출과 기본 원래 매출까지 거기다 통환채도 자,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4조가 넘게 발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채권 쪽에 자금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이 마이너스가 난 게 주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생각보다는 조금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자, 오를 종목들은 당연히 이럴 때 올라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보신다 그러면 당연히
볼 종목들이 주식도 함축 되잖아요. 미국의 회사채 매입 종목들. 그래서 100만 원부터 지금부터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즉 만기 주간이기 때문에 만기 주간에서 콜풋 합산으로 등락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5배 이상의 자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도 등락이 오늘처럼 오늘 등락이 나온 게 아닙니다. 콜이 올라가서 물론 콜을 적극적으로 팔아갔지만 합성은 콜과 풋의 합성은 자 마이너스 7에서 15 정도였어요. 등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차월을 안 들어간 이유는 자 차월 등락도 콜에 비해서 좀 의외로 센 거였기 때문에 콜이 당월이 더 세야 되지만 차월도 셌습니다. 자 내일도 등락이 나오지 않는다. 일정 물량 조금 사겠죠. 근데 내일 등락이 나온다. 샀던 콜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5원짜리들 싼 콜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등락이 제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날도 이런 식으로 5원짜리도 하나도 오르지 않고 시작한다. 그러면 목요일 날 바로 한 달 자금의 기본 물량 대비 두세 배는 잡아버리셔야지 돼요. 그게 위험한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거예요. 등락이 나오진 않은 상태에서 레버리지가 확대될 수 있을 때 싼 거를 들어가시면 안 되죠. 뭐 200원에서 300원대의 콜과 자 풋도 200원에서 300원대를 잡으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합성이 안 나왔는데 레버리지가 크니까 올라가게 되면 콜적으로 플러스가 나오고 떨어지면 자 이때는 마이너스가 지수가 하락하면서 풋 쪽으로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목요일까지 합성 수익. 여러분 합성 수익 보시려면 등가격 보셔야지 돼요. 등가격은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가 290이다. 그러면 290에 대한 콜과 290에 대한 풋이 합성 수익이 플러스로 적어도 30%가 자 콜이 플러스 70이었고 풋이 마이너스 40에서 30%가 나오기 시작하면 자 그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등락이 나온 건데 이렇게 나오지 목요일 날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자금을 오히려 집어넣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자금을 뺄 구간과 자 넣어야 될 구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만기 전주예요. 자 여기 썼지만 급등하면 물량은 차월로 롤 오버. 오늘 자 5원짜리는 아니고요. 조금 높은 콜들 자, 뭐 20원짜리 정도가 60원 5, 60원, 30원짜리가 60원, 70원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롤오버를 해놓습니다. 얘네는. 롤오버를 해놨는데 그 롤오버도 올라서 일단은 뺐어요. 가지고 있느니 자 다음 내일의 움직임을 보려고. 자 내일 많이 폭등을 하면 내일 오늘 200원짜리가 내일 400원이 된다 아침에. 자 그러면 더 싼 걸 사들여 버리면 돼요. 이 정도도 세다 그러면 아침에 발행시장에서 자 움직임을 딱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뭐 한 100원짜리 들어가고 더 빨리 자 수익을 내면 일정 물량 빼면서 보초병 막 50원짜리 사들이면서 해야 되겠지만 자 이때는 차월을 사들여야 되겠죠. 위험하잖아요. 자 위험하기 때문에 50원짜리 당월을 사서 움직이는 이 차월 300원짜리를 50원짜리를 30만 원 들어갈 바에는 차월 300원짜리 300만 원 들어가 버린 게 낫습니다. 등락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레버리지는 만기 주간에 등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추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콜을 이만큼 들어갔다 그러면 풋도 300원짜리를 300만 원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얘가 슬금슬금 빠져서 250원, 얘도 빠져서 240원, 그러면 좋은 거예요. 레버리지가 축소됐어요. 이게 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저가 풋 5원, 저가 콜 5원도 이렇게 상품이 나란히 있지만 이렇게 한 서너 개 정도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절대로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얘가 10원 올랐다 정도, 5원짜리가. 그러면 그때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해서 차월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 이때는 매도가 안 되더라도 차월을 잡습니다. 왜냐? 당월 콜에 대한 해지는 당월 풋이. 근데 만기 주간에는 당월 상품에 대한 해지는 차월이에요. 상품이 해지를 해야 된다는 건 당월이 바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레버리지는 롤오버가 되니까 차월로 잡으시면 당월의 마이너스를 감싸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당월에 남아있는 자금이 10인데 등락이 만기 주간에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 적어도 3배 정도는 차월을 딱 잡고 있으면 등락이 나오겠죠. 지수가
어차피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높은 걸로 양매수를 안전하게 합니다. 그 방향을 알았다. 지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2대 10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자, 지수가 만약에 콜이 있고 풋이 있다 그러면 떨어질 것 같다지 떨어졌다가 아니에요. 떨어지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누가 이를 잡아요? 풋을 다 잡아버리지. 그러지 않을 바에는 정확하게 10대 10을 잡고 자, 움직임이 나올 때 낮은 걸로 들어가면서 높은 거는 수익을 자, 높은 거 그대로 둔다고요? 아니 나중에 등락이 풋이 딱 정지했을 경우에 10대 10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낮은 거 10대 2만 갖고 있어도 되게 지수가 더 떨어지면 얘가 얘를 더 감싸올 테니까 싼 것들이 자, 그래서 비중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뭐니 해도 이번 주에는 확연히 드러났어요. 처음에 원금 회수가 된 이후에 원금은 재투자 금지입니다. 근데 계속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건 더 원금 회수 이후에 등락이 안 나올 때 더 들어가고 물론 이때 콜백으로 해서 풋백으로 해서 회수가 했는데 회수가 한 100밖에 안 됐어요. 그럼 방법은 자, 등락이 나올 때마다 오늘 같은 날 100이 아니죠. 한 500을 그냥 들어가서 등락이 자, 근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하다 깡통을 차는 거예요. 자, 이때는 조금씩 자, 등락이 나오지 않는 동안에는 정말 자금을 최소로 10%로 등락이 나온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다시 원래대로의 10%가 10만 원 드셨다 그러면 10만 원. 그 전에 등락이 나올 때는 10%가 한 2, 3만 원으로 깎이는 거예요. 10만 원 클럽, 뭐 5만 원 클럽 그러시는데 이렇게 평단보다 낮아도 만기 주간에는 자, 그냥 높은 콜로 롤오버입니다. 근데 높은 콜로 롤오버였는데 아직 롤오버 물량을 또 좀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물론 풋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콜 같은 경우에 자, 이번 주에 콜이 채권 발행이 월요일 날 워낙 셌어요. 근데 내일 경우에도 봐야 되겠지만 자, 내일 만약에 자, 긍정적이긴 해요. 그래서 등락이 나온다 그러면 5원짜리 콜이 있어요. 얘네가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차월을 사들이기 시작을 하겠지만 오늘 또 차월까지 있다 그러면 자, 내일 모르는 거예요. 등락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이미 5원은 감싸 안았는데 콜풋 높은 걸로 사들여서 등락이 안 나왔을 경우에를 대비를 해서 풋을 차월을 딱 들어갔는데 차월도 등락이 안 나와요. 자, 그러니 진짜 시작할 때 자금을 넣어야 된다고요. 등락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낮은 금액의 차월 걸로 해지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목요일입니다. 자, 등락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낮은 금액은 자, 요 5원짜리들 있죠? 얘는 차월로 목요일 날까지 이 5원짜리가 전혀 회수가 안 된다. 꽝이 났다라 그랬죠. 꽝이 났지만 높은 걸 사들여서 얘를 감싸놨죠. ELW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잃지 않는 가운데 등락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에 다 합쳐서 15만 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차월을 15를 잡고 기본 물량을 이 100이다 그러면 100을 더 잡는 거예요. 내 기본 물량이 이만큼을 더 넣는 거죠. 등락이 안 나와서 얘네가 안 살았다는 건 레버리지가 나오면 자, 합성 수익이 그 대신 여기서 콜풋을 자, 제일 ELW 하다 깡통을 차는 이유는 양매수인데 하나밖에 없어. 두 가지죠. 자, 지수가 오를지 떨어질지 타임머신을 사면서 타서 콜풋을 미리 정해서 매수를 하시는 거고 양매수인데도 자, 깡통을 차는 이유는 자, 높은 걸 들어간 게 아니라 싸진 5원짜리 콜에 계속 풋에 연연을 해서 얘 5원짜리가 20원이 됐어요. 대박일 것 같지만 200원짜리가 이렇게 쪼그라진 거거든요. 하지만 작은 등락에서 새로 사들인 200원짜리는 20, 30원씩, 20, 30%씩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다 진짜 하락하면 얘가 우연히 살아나온 거지 ELW는 자, 확정된 수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조마조마하게 원금을 회수하지만 자, 지금 같을 때는 주식 90%에 ELW 같은 경우에 10%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식 90%에 ELW 10%. 자, 지수가 떨어졌을 때 풋이 세게 움직이죠. 자, 그래서 또 안 갖고 있다. 주식만 갖고 있다. 그러면 자, 또 후회하세요. 그래서 이렇게만 콜풋이 나오는 구간 속에서 이미 프리 축소는 4, 5월 달에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는 풀이 축소는 괜히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등락이 나왔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까지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회수되지 못한 이 자금을 차월 자금, 기본 자금 플러스에 요 자금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콜, 풋을 양쪽을 잡아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ELW 한 10% 정도 갖고 있으면서 주식 매매하실 때 주식이 떨어졌을 때 주식이 떨어졌다고 무슨 자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는 주식들은 들어가시면 안 되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회수를 하신다 그러면 10%의 ELW가 정말 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성공풀이를 보겠습니다. 바로 자, 항상 이 문구는 제가 항상 가지고 오는 게 테마가 아니에요. 자 확실한 재료는 미리 선취매가 됩니다. 확실한 건 회사가 안다. 그렇죠? 그리고 확실한 종목은 성공풀이가 알 수가 있는 게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00% 들어가서 수익이면 그렇죠? 자,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자, 못하러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맞출 수 있는 100%. 자, 노후의 성공풀이 종목을 위해서 채권을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100% 간다. 당연히 자, 남들한테 이거 사라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종목을 발견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사실 거예요. 그것처럼 테마주가 진짜 테마주일 경우에는 자, 어떻게 엮여서 들어가는 이런 가짜 테마주가 기승을 부립니다. 진짜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미리 선취매가 돼야 되고요. 준비한 회사는 이미 지분 강화로 들어가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데 이게 플러스인 기업이 더 상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는 건 플러스 기업이 아닙니다. 자, 재무라고 하지만 영업이익도 될 수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될 수 있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인데 투자 활동을 계속 쏟아붓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자, 지분을 다 보시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풀이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재무 구조를 반드시 보셔야 되지만 이 중에도 지분이 일단 중요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가짜 테마주는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올라가고 차트에서 뭐 바닥을 치고 올라가겠지만 진짜 테마주는 이미 회사가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테마가 움직일 때 자, 급등을 해버린다. 자, 그럼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 좀 떨어져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회복을 해요. 자, 진짜 테마라는 거죠. 진짜 테마주의 재무구조도 안정적이고 이러면 이미 회사가 자, 임상 실험을 하는데 이거 진짜 된대요. 막 뉴스에 끄떡하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회사가 그렇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당연히 지분을 강화합니다. 이거 여기저기서 막 지분을 사들이는데 안 되겠다. 우리 회사 진짜 좋은데 이거 정말로 임상 통과한다. 그러면 확실한 건 회사가 알아요. 회사가 알아서 당연히 그리고 지분을 확보를 들어가겠죠. 근데 회사가 전혀 채권 발행도 하지 않고 자 그러면 그 이후로 올라간 종목은 있겠지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 그 자격을 갖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 수 있는 확신이 들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미 확실한 재료는 미리 선취매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다음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힌트 종목이에요. 자, 바로 세종공업입니다. 여러분 세종공업이 이때 얘기하고 올랐다가 지금 살짝의 조정이지만 매수가보다 플러스고 자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자동차 관련주도 보셔야지 되는 이유가 무슨 수소나 뭐 이것도 뭐 이런 종류도 보시긴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미국이 자 펀드를 구성을 해갖고 회사채를 사들여주는데 자동차가 바이오가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세종공업의 목표 금액은 차트를 본 게 아닙니다.
자, 차트를 봐서가 아니에요. 뭐 거래량이 증가하고 종목을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움직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자, 지금 이 회사가 등급이 내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계속 투자 활동을 쏟아부었죠. 바로 세종공업이에요. 물론 캔들이 작아지고 자, 여러분 차트로 주식을 백전백승으로 맞춘다 할 경우에 뭔 여러 가지 차트책이 기법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모든 건 재무입니다. 재무. 근데 여기에 지분이라는 게 들어가요. 정말 갈 종목인데 그리고 회사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이익도 마이너스인데 투자 활동을 계속 투자를 했어요. 막 돈을 쏟아부었어요. 자, 그런데 지분을 안 늘려요. 그러면 이거 실수한 거예요. 근데 지분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지분을 늘려가면서 자, 살아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자,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를 반영하고. 그래서 세종공업은 지금 현재 5,000원대 오늘 뭐 조금 등락했겠지만 이 금액보다 훨씬 더 오를 수 있는 적어도 이 종목이 7,000원대 뭐 여기서 더 좌우되고 조금 더 가더라도 자,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즉 회사에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조건을 다 매도해서 해도 자, 청산 가치는 7,000원이 훨씬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 가치를 봤을 때도 세종공업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바로 세종공업의 주봉입니다. 차트를 보고 자, 이거보다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코로나 때예요. 세종공업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단번에 올라간다 그러면 막 쫓아 들어가요. 하지만 쫓아 들어간다고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어느 정도 매물을 털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고 얘가 조정인데도 이거 파란색입니다. 빨간색이 아닌 의문의 매물. 자, 강하게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곧 얇은 계속 시간만 지난다 그러면 얘는 매물대가 점점 얇아져요. 그 얘기는 이 구간에서 최근에 매물을 털었다는 거예요. 즉 개인 투자자를 매도를 자, 유인한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 같이 따라가서 매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이 얇은 매물대는 당연히 통과될 수밖에 없고 이 회사는 자, 1년 동안 기다려서 무기명채권이 이제 행사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목표 금액을 향해서 자, 상승할 수밖에 없고 재무 구조도 그렇고 성장성도 당연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이든 두 달 평균으로 자, 성공풀이 종목을 신대가에서 말씀드린 종목을 싹 통계를 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제 이번 주 종목입니다. 물론 이번 주 종목도 움직임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미 자, 자료를 어제 만들어 놨었는데 오늘 조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바로 재무구조는 흑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성장성이지. 근데 성장성을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몇 단계에 걸쳐서 해야 되겠죠. 자, 채권 발행이 들어간다거나 출자 전환 한다거나 자, 그렇죠. 자사주 매입을 한다거나 그리고 M&A가 들어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자, 이 과정이 꾸준히 자, 바로 이 기업은요. 평정서 취득으로 평가가 되는 자, 결정문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딱 이미 평가되는 평정서 취득으로 건축자재 안정성과 품질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습니다. 향후 새로운 시작 개척에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된 거예요. 안전한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를 위해서 시장 점유율이 점차 확대시킬 수 있는 계획으로 평정서가 평가되는 결정문이에요. 저 취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종목이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힌트는요. 평정서 취득을 치시면 딱 나옵니다. 그만큼 이 평정서 취득은 자, 회사로서는 자,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바로 자, 코로나 때 경기가 좋지 않았죠. 그래도
그 와중에 자,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지만 자, 대부분의 기업들이 너무 희한하게 자, 웬만큼 재무 구조가 좋아갖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인원수를 줄였어요. 이 기업은 자, 작년부터 9월 달부터 여러분들께서 보신다 그러면 자, 어차피 인원수가 이렇게 작은 기업이에요. 근데 인원수가 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를 보면 조금 서운하기는 해요. 하지만 자동차 쪽이라 꼭 뭐 그렇죠? 근데 자, 남자 인원이 자, 이렇게 되면 10% 이상, 여자는 자, 확고하고 자, 우리도 힘이 세지만 뭐 다른 자,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가 일단은 증가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하나의 인원수가 늘었다고 전부는 아니겠지만 모든 걸 다 갖춘 사이에서 자, 일단 기말 인원 총계가 늘었어요. 이 와중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자,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엄청난 마이너스. 자, 보십시오. 플러스 10.1, 플러스 2.5, 마이너스 173.6인데 12월에 과감하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29.8로 자, 수익이 딱 나면서 전년 대비 400%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졌다는 거죠. 실적을 이제 가져가고 있지만 물론 이 회사는 요걸 대비해서 작년에 자 9월 한 요 전에 12월 전에 자 이미 채권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기명 채권이죠. 누군지 몰라요. 보증도 없습니다. 무이자입니다. 무담보예요. 근데 실적이 딱 자, 느낌은 오죠?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십시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자, 플러스가 좋냐고요? 아니요. 투자를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302.8 엄청나게 많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실적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주춤했지만 또 쏟아 부었어요. 자, 지속적으로. 자, 그런 상태에서 12월 작년에 403.4%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자, 근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자, 뭐가 있는 상태인지 보셔야 되겠지만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수익이 나면서도 또다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부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부터 1분기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게 이제 나오겠죠. 6월이 끝났으니까. 사실 2분기 실적까지 끝나고 나면 법인 자금들이 자, 투명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실적을 얘기해야 되니까 투명합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어려울 때가 한 3월 말 정도부터 4월 말이나 5월 정도까지 이때는 3월 딱 실적 나오고 4월, 5월 사이에 자 이때 감사 의견이 나오는 구간에서 얘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당연히 4개년도, 4년 연속에 적자 기업을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근데 이미 통과가 지금 다 된 상태에서 적자였어도 자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기업들이 자 이제는 당연히 지분 강화 속에서 수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치시면 추가적인 수익이 날 수밖에 없고 목표 금액도 어느 정도 강하게 잡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이죠. 전년 대비에 여러분이 자 영업 활동 자의 영업 이익률부터 증가를 보시면 증가가 지금 12월 달까지 이렇게 증가가 축소가 된 상태인데도 투자 활동 흐름이 하지만 현금 흐름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자, 현금 흐름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배당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올 연말이랑 배당도 또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사서 자 익절은 부분적으로 제일 좋은 건 주식도요 오른 만큼이에요. 오른 만큼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100개를 갖고 있는데 10% 올랐다 그러면 자 10개를 매도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100개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5%가 올랐다 그러면 자 85 남아있는 거에서 정말 좋은 종목은 그렇다고 끝까지 막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오른 만큼 또 10%가 올랐다 그러면 자 이때의 10개가 아니라 85개잖아요. 그럼 8개 정도 매도
이렇게 주식도 오르는 만큼 자, 분할 매도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 물타기를 해서가 아니라 오르다가 뭐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자, 우리가 평단을 낮춰야 되는 건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정말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자, 물타기를 해도 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물타기는 자, 권하지 않습니다. 물타기를 하게 되면 자금이 많아져서 오히려 자, 가져가려는 고점까지 못 갖고 가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금융 비용 부담률은 2.74예요.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이 정도가 적당하고요. 자, 유보율, 갖고 있는 현금, 부채 비율이에요. 근데 부채 비율, 이 종목이 지금 갖고 있는 가격 대비 주당 순 자산은 자, 있고 있는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자산은 다 매도했을 때 5,134원이 나옵니다. 지금보다는 한 70% 정도는 자,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매출은 자, 지금보다는 3배 정도는 더 오를 수가 있는데 이것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회사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자, 집어넣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일 때도 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 무이자에 무보증에 무담보에 무기명에 채권 발행을 들어갔어요. 들어간 상태에서, 하지만 이때 지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다 그러면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자, 한 종목도 빼놓지 않고 자, 날짜 월별이든 해서 전부 다 체크를 할 거예요. 그만큼 종목이 올라가는 건 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1년을 기다렸어요. 1년을. 자, 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1년을 이미 자, 계획이 돼 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자, 무기명, 무담보, 무보증, 자, 무이자의 채권을 발행을 했지만 약정 내용을 봐야 되겠죠. 이런 약정 내용을.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 하지만 이 채권이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될 게요. 잘 보고 정말 철저히 찾으셔야 됩니다. 철저히 찾지 않고 그냥 자, 채권을 보고 이거 채권 종목인데, 채권 종목은 철저히 하지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만 자, 약정 특이 발행 조건이랑 들어있는 이자 내용부터 샅샅이 보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요 안에서 얘가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로 상장 폐지 종목도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것만큼 편하고 확실한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바로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죠. 지금 있는 가격 대비로도 거의 70%, 지금 있는 가격 대비 이렇게 보면 70%지만 이걸로 본다 그러면 한 3배? 3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주당 매출로만 보면 안 되지만 분명히 회사가 꼬꾸라질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안 보는 게 유보율과 부채 보셔야 되면서도 어떤 종목에 한해서는 제가 유보율이 자, 비용 부담률이 자, 거의 22, 5 이상 들어간 거 거의 안 들어가고요. 이상, 그리고 40까지 들어간데도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왜냐하면 자, 그 연구 개발이 특히 많이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몇 가지 약정이 들어간 종목은 금융비용 부담률이 크더라도 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주가 상승으로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보실 수 있죠. 자,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고 또 ELW를 매매하면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재무구조고요. ELW는 재무구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지수에 관련된 거. 알 수가 없는데 수익이 나면 당연히 회수를 하고 원금을 지키셔야죠. 이럴 것이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식도 이럴 것이다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ELW는 양매수, 그리고 수익금은 회수, 주식은 철저한 재무구조 및 지분, 그리고 회사의 성장성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죠.
테마에 의한 종목은 자,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반드시 재무구조를 보시면서 자, 매매하면서 종목 고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